이번 영상에서는 세제남 과학세상에서 발표했던 물리학 1의 내용을 통합하는 과정 14번째로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물질의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자기적 성질인 거죠. 그런 자기적 성질을 이런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쌍극자, 자기 모멘트, 자성체의 종류와 특성, 자성체의 활용 이런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그러면 자기 쌍극자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물질의 자성이 되는 거죠. 그럼 물질의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부피를 갖고 있고 질량을 가진 것들로서 우리는 단일 원소나 여러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것들을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들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궁극적으로 원자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의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적인 성질이에요. 자기적인 성질. 그런데 우리는 자기적인 성질, 이렇게 했을 때 자기장을 가질 때 어떻게 자기장을 가졌어요?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공부했듯이 전류가 흐르면 그것으로부터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물질이라고 하는 게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원자들하고 뭐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냐면 전류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전류하고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 핵 주위를 이렇게 전자들이 돌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돌고 있다. 그러면 전자들은 뭘로 이루어져 있는 거냐면 그 전하죠. 그죠? 전하인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었고, 원자 핵도 전하예요. 전하. 그러면 전류라고 하는 것은 뭐는 거냐면 전하가 움직이면 전류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원자 핵 주위를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한다면 전류를 형성할 때 전하 플러스 전하, 원자핵 플러스 전하도 움직인다고 한다면 전류가 형성이 될 거고, 한데 우리는 나중에 보면 원자핵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거의 없고, 요 돌고 있는 전자, 그리고 요 자체적으로 도는 스핀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전류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전자라고 하는 것이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면 전자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요 마이너스 전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전류는 거꾸로 움직이는 거죠. 흐르는 거죠. 전류 I가. 그럼 왜 그런 것이냐면, 제일 처음에 전류를 그 정의를 하기를 이와 같이 시간에 따라서는 dq dt, 시간에 대한 변화량으로 따졌어요. 변화량으로 따질 때 이 q 값을 어떻게 했냐면 플러스 전하로 기준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전하로 기준을 잡았다고 한다면 전자하고 똑같은 방향이지만 플러스 전하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이니까 전류의 방향이 반대예요.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뭐 조금 어렵겠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봐요. J 이퀄 로 V라 그래서 얘가 최적 전하 밀도라고 하고, 그 최적 전하 밀도가 속도 V로 움직이게 되면 전류 밀도가 생긴다 하니까, 아무튼 뭐 우리 여기서 이런 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전하가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어디 움직이게 되면 뭘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그런데 지금은 전하가 마이너스 전하인 전자가 움직인다고 한다면 전류는 거꾸로 이렇게 흐르게 되겠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물질에서, 이 원자의 물질에서 요 전하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전하 중에는 우리는 플러스 전하, 원자 핵이 있고 마이너스 전하,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있고 여기 원자 핵이 있는데, 원자 핵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거의 무시할 수가 있어서 우리 전자에 움직이는 것들은 이렇게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궤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궤도 운동을 하고 있고, 이 전자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스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것은 물질의 자성이니까,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자성이니까 자기적인 성질인데, 자기적인 성질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전류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전류를 형성하는 것이 뭐냐면 전자다. 전자가 뭘 한다? 궤도 운동하고 스핀 운동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것들을 공부할 것이 물질의 자성이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 쌍극자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 쌍극자가 뭐냐면, 우리는 이와 같이 자석을
쪼개도 N극과 S극으로 되어 있어서 요 N극과 S극의 한 쌍을 자기 쌍극자라고 얘기해요. 마치 앞에서 우린 전기 쌍극자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여기 마치 플러스 Q라고 하는 이런 것과 마이너스 Q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가까이 있다고 한다면 얘는 전기 쌍극자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같은 경우 자기 쌍극자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N극과 S극이 이렇게 있어서 N극과 S극이 있어서 S극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거를 우리는 자기 쌍극자라고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 자석이 아니죠. 그죠? 이게 아니고 전류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그랬으니까 전류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를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도선에 고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리가 있고, 여기 이제 도선이죠. 여기 도선이 이제 반지처럼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점이 찍혀 있으니까, 이 지금 여러분 스크린에서 앞으로, 여러분들 방향으로 나오는 전류, 여기는 이렇게 화살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방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이 전류에 의해서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죠. 자기장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와 같은 자기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장을 표시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화살표 표시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한, 여기 그 자석에서 생각한 S극에서 N극으로 오는 걸 생각하면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오니까 뭐가 자기 쌍극자가 여기 있다. 마치 이제 이 자석을 여기다 갖다 놓은 것처럼 자기 쌍극자가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이 S극이 되고 이쪽이 N극이 된 자기 쌍극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쌍극자라고 하는 것은 전기 쌍극자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가까이 있을 때처럼 자기 쌍극자라고 N극과 S극에 의해서 생기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에 의해서 생기는 거냐면 전류가 흐르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니까 그 자기장으로부터 자기 쌍극자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자기 쌍극자를 다른 자기장에다 갖다 놓으면 그 힘을 받아요. 그죠? 힘을. 여러분들 전동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힘을 받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자기 모멘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멘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할 텐데, 자기 모멘트가 뭐냐면 이와 같이 도선이 있어요. 여기 도선이 이렇게 있어서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을 여러분들 오른손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밑에서 위로 이런 자기장이 형성될 때, 이 자기장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모멘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벡터량이에요. 벡터량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 성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기는 얼마냐면 이와 같이 크기와 방향 성분을 갖고 있으니까 크기는 얼마냐면 I 곱하기 S. I가 뭐예요? 전류죠. 그죠? 전류 곱하기 S는 뭐예요? S는 면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모멘트가 크려고 한다면 전류가 크고 면적이 더 넓으면 자기 모멘트가 큰 거고, 방향은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감싸줘서 그 4개의 손가락, 오른손 검지손가락과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을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감싸주면 엄지손가락이 어느 방향을 가르치냐면 이 방향, 뮤 방향을 이렇게 여기가 엄지가 가르치는 방향이고 여기가 4개의 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감싸주면 이 엄지의 방향이 이게 모멘트의 방향이 되겠다. 그리고 단위는 IS니까 I가 어떤 단위를 갖고 있죠? 전류니까 암페어. 그래서 암페어, 면적이니까 메타 제곱. 그래서 암페어 메타 제곱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자기장에다 갖다 놓고 받는 힘, 돌림 힘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는 것으로부터 변환을 하면 뉴턴, 테슬라라고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단위를 우리는 두 가지로 암페어 메타 제곱, 뉴턴 테슬라로 쓰는 자기 모멘트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기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류가 흐를 때 그 전류의 단면적과 수직 방향으로 생기는 거. 그러니까 자기 모멘트는 뭐 다른 자기장을 걸면 돌림힘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값을 자기 모멘트라고 정의를 했다. 그겁니다.
그러면 자기 쌍극자와 외부 자기장의 상호작용, 아까 얘기하기를 자기 쌍극자라고 하는 거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자기 쌍극자였잖아요. 자기 쌍극자를 갖다 놓으면 자기 모멘트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생겼고, 여기다가 외부 자기장을 걸었어요. 외부 자기장을 이렇게 갖다 걸면, 이와 같이 외부에다 자기장을 갖다 걸면 B라고 합시다. 요 B라고 하는 값을 갖다 걸면 요 B라고 하는 값에 의해서 얘가 도는 힘을 발생을 시켜요. 도는 힘이라고 하는 게 어느 방향으로 돌려고 하는 거냐면 이 방향으로, B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힘을. 나중에 보면 뮤 크로스 B라 그래서 벡터량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크로스 프로덕트 이런 걸 공부를 안 해서 이제 좀 어려운데, 얘는 이제 뮤 B 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이것과 B 값과 뮤가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얘기한다면 제일 큰 값이 90도 이겠죠. 그리고 요 값을 이제 이렇게 도는 방향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으로 도냐면 이런 방향으로 돌아서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B 방향하고 뮤 방향이 같을 대로 이제 가게 되는 것들이죠. 이것이 나중에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전동기가 뭐예요? 이렇게 자속, 요거 자기장이 있는 곳에다가 뭘 갖다 놨냐면 도선을 갖다 놓고 그 도선이 힘을 받아서 돌았죠. 그게 전동기였죠. 그런 것들의 원리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자석이 있다고 한다면 이 S에서 N 쪽으로 이렇게 뭐가 생겨요? 뮤라고 하는 모멘트가 생기겠죠. 거기다가 자기장을 이렇게 걸게 되면 얘도 어느 방향으로? 이 B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힘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장 속에다가 자석을 갖다 놓거나 여기 자석을 갖다 놓거나 도선을 갖다 놓으면 도는 힘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자기장 속에다 뭘 갖다 놔서 도는 힘을 만들게 되면 그 전동기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물질의 자성이라고 그랬으니까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하니까 그 원자라고 하는 게 원자의 궤도 운동하고 스핀 운동이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이 앞에서 한번 봤는데 일렉트론,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한다면 전자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뭐가 생겨요?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생겨요.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돈다면 전류는 이런 방향으로 생기겠다.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생기는 것을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하게 되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생기는 자기장이 생기니까 그 전류가 흐르는 거에 이렇게 생기는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고 흐르는 거에 뭐가 이제 모멘트가 자기 모멘트라고 하는 게 뮤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생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모멘트라고 하는 원자에 의해서 자기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그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모멘트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리고 전자의 스핀, 이게 양자 이론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인데 전자의 스핀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 자체적으로 얘가 이제 돌아요. 거기 이제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일렉트론이 이렇게 돌면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흐르겠어요? 그렇죠. 거꾸로 전류 방향으로 흐르면 꼭 거꾸로 흐르는 것에 의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가 생기냐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이 자기장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자기 모멘트가 생긴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 모멘트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면 이 자기 모멘트라고 하는 거에다가 외부에서 뭘 걸어요? 자기장을 이렇게 갖다 걸면 뭐가 생겼냐면 회전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를 공부하고 있냐면 물질의 자성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물질의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에다 어떤 자기적인 성질을 가진 것인가 하는 건데 나중에 이 물질의 원자에다가 외부에서 자기장을 갖다 걸면 이 원자들이 이제 배열을 하면서 뒤에서 우리 이제 얘기할 건데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우리 물질의 자성이 뭔가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모멘트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자기 쌍극자를
공부를 했고, 그 자기 쌍극자를 어떤 자기장에다가 놓으면 뭐가 돌리는 힘, 돌림 힘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성체의 종류와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자성체, 외부 자기장에 대한 자성체의 반응, 이걸 볼 텐데, 무슨 얘기냐면, 자성체,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물질은 자성체가 반자성체, 상자성체, 강자성체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런 물질들을 갖고 있는 원자들의 우리 앞에서 생각했던 자기 모멘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다 자기장을 걸어서 그 물질의 자기 모멘트들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에 대한 자성체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고 한다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 모멘트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자기 모멘트라고 하는 것을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에다가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원자라고 하는 것이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주위를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었죠. 원자마다 하나의 전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전자인데 여기서는 하나의 전자만 생각을 해보면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전류는 거꾸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이런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에 의해서 뭐가 생기냐면 자기 모멘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긴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들이 자체적으로 도는 스핀에 의해서 이렇게 축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돈다고 한다면 거꾸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여서 여기에 자기 모멘트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들은 각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에 의해서 뭘 만들어요? 그렇죠. 자기 모멘트를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모멘트를 만드는데 각각의 원자들이 전자들이 만드는 자기 모멘트들의 합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합이 0이 되면 자기 모멘트가 없는 것들이죠. 원자 하나로 보게 되면. 그래서 반자성체, 상자성체, 강자성체가 이렇게 원자들이 갖고 있는 자기 모멘트를 가지고 각각을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자성체, 상자성체, 강자성체에 대해서 한번 자기 모멘트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자성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반자성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제 물질이 있어요. 물질은 이제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들의 배열을 이렇게 한번 도식적으로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러면 각각의 원자들이 자기 모멘트를 그릴 텐데 지금 반자성체에서는 이 원자들이 이루고 있는 전자들의 모멘트를 다 합치면 이 원자는 뭐가 자기 모멘트가 없어요. 자기 모멘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자석을 갖다 놔요. N극, 이렇게 S극. 이렇게 자석을 갖다 놓으면 N극에서 S극 쪽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이와 같이 이렇게 외부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이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것에 의해서 여기 원자들이 없던 거가 자기 모멘트가 형성이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냐면 이런 방향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정렬을 하게 되면 어때요? 요 자기 모멘트의 방향들이 각각 이렇게 정렬을 했다고 한다면 요 자기 모멘트의 방향이 화살표 이쪽 방향이 뭐예요? N극이고 이쪽 방향이 S극이기 때문에 N극과 N극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물질과는 서로 밀치는 방향, 미는 방향으로 힘이 형성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반자성체는 그래서 어떤 물질에다가 자석을 갖다 대면 미는 방향을 형성하는 반자성 갖고 있고 이제 자석을 떼면 어때요? 자석을 떼면 이게 원래 이제 자기 모멘트가 없는 검은 것들로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형질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강자성체나 상자성체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림이 조금 복잡해서 다른 데서 좀 따왔어요. 이 페로마그네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강자성체고요. 파라마그네틱이라고 하는 것이 상자성체예요. 그러면 얘들은 반자성체하고 다른 점이 원자들 자체가 이와 같이 화살표를 같은 자기 모멘트를 갖고 있는 것들이죠. 여기 강자성체에도 이거 같이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뭘 자기 모멘트를 갖고 있다. 상자성체도 자기 모멘트를 이와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개가 다른 점은 상자성체는 이와 같이 상자성체는 하나의 원자가 자기 모멘트를 이렇게 불규칙한 방향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어떤 구역, 지금 같은 경우 여기를 한번 봅시다. 이 구역이라고 한다면 이 구역에서는 똑같은 방향으로 각각의 이 구역 안에 원자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여러 개의 원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구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자성체하고 강자성체의 다른 점이 이 자기 구역 내에서 여러 개의 원자가 한 방향으로 가니까 자기 모멘트가 큰 값이겠죠. 그리고 이제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하나의 원자가 자기 모멘트를 가지니까 강자성체에 비해서 작은 값을 가질 것이다. 뭐 두 개를 갖다가 이와 같이 이제 아까처럼 외부 자기장을 걸었어요.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외부 자기장을 걸면 요 자기 모멘트의 방향들이 이 방향, 일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자기장이 더 세지는, 뭐 상자성체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정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외부 자기장을 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래 걸로 돌아가는데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얘는 방향들이 요 왼편에 있는 이 방향들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쪽 방향으로 완전히 이거 뭐 가운데 거보다는 덜 하더라도 이쪽 방향으로 정렬된 걸 볼 수가 있죠. 그 얘기는 자석을 떼더라도 이 강자성체는 뭐를 갖고 있다? 극성, 자기 모멘트의 극성을 갖고 있어서 자석의 성질을 띄고 있다 하는 것들이고, 이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자석을 떼면 이 모양하고 이 모양하고 이 모양하고 비교해보면 똑같은 모양으로 되기 때문에 자기적인 성질을 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각각의 원자들은 자기 모멘트를 가리지 않는다. 초기에. 그리고 상자성체는 하나의 원자가 자기 모멘트를 가지는데 불규칙적으로 갖고 있다.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우리는 자기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구역 내에서는 원자의 자기 모멘트의 방향이 서로 같다 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외부에 자기장을 걸면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이제 미는 방향,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외부 자기장하고 반대 방향으로 미는 방향으로 생기는 거고, 강자성체나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되니까 더 강한 그런 자기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나서 외부 자기장을 떼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그 자기력을 보유하고 있고,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자기력을 이제 잃는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앞에서 살펴봤던 세 개의 자성체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자성체예요. 이 반자성체는 반자성만을 나타내는 물질로, 반자성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 자석을 갖다 대면 이렇게 밀치는 힘을 나타내는 것이 반자성이었죠. 그래서 강한 자석을 반자성체에 가까이 가면 약하게 밀려난다. 그런 반자성체의 물질들은 대부분의 물질들이 반자성체에 해당되고, 대부분의 물질들이 물, 유리, 구리, 납, 금, 은, 수은, 다이아몬드, 나무 등이 그렇고, 또 많은 기체들, 질소, 이산화탄소, 수소 등이 그렇고, 그리고 수백 가지의 유기화합물, 플라스틱 등이 그렇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물질들이 반자성을 나타내는 그런 물질들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 반자성체를 가지고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실험 비슷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실에 매단 유리막대에 네오디뮴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실에다가 물을 유리막대를 이렇게 매달았어요. 유리막대예요. 유리막대. 그럼 유리막대에다가 여기다 네오디뮴 자석을 이렇게 갖다가 대면 이 유리막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유리막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유리라고 하는 게 반자성체죠. 반자성체라고 하는 것은 자석을 갖다 대면 얘가 밀리는 현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밀리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솔레노이드로 만들어진 강한 자기장 속에다 개구리를 놓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위키피디아나 다른 데에서 많이 나와 있는 그림을 이제 따왔습니다. 이와 같이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몸속 안에 굉장히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물로 채워져 있는 그런 몸속 안에 물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는 거에 여기에 이제 솔레노이드로 강한 강한 자기장을 걸면 이 개구리가 붕 뜬다. 뜬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반자성체인데 그 강한 자기장 속에 가면 우리는 밀치게 되는 거죠. 미는 힘을 갖고 있어서 뜨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석 위에 놓인 초전도체. 초전도체라고 하는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더라도 한번 뭐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자석 위에다가 이와 같이 생긴 자석 위에다가 초전도체를 갖다 놨어요. 초전도체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붕 뜨게 돼 있어요. 항상 뜨는 건 아니에요. 왜 항상 뜨는 게 아니냐면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좀 대충 알듯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온도이고 여기가 이제 저항이에요. 그 어떤 물질들은 다 저항을 갖고 있는데 초전도체는 특이하게 온도가 낮으면 저항값이 0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값을 갖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임계온도라고 얘기해요. 임계온도를 크리티컬 템퍼리처니까 TC라고 나타내고 그 임계온도보다 낮은 이 부분에서는 강한 반자성체의 성질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초전도체가 이 밑에서 강한 반자성체의 성질을 띠고 있으니까 얘가 뜨게 되는 것들이죠. 이와 같이 임계온도보다 높은 곳에서는 초전도체를 밀치지 못한 반자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는데 여기 임계온도보다 낮은 이 온도에서는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초전도체를 자기장이 이렇게 피해가는 서로 밀치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이 자석 위에 놓인 초전도체는 서로 밀쳐서 얘가 붕 뜨는, 이건 자기 부상열차의 원리를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것들이죠. 상자성체의 성질은 상자성을 나타내는 물질로 강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약하게 끌려온다. 앞에서 우리는 상자성이 뭔지를 얘기를 했어요. 상자성이 뭐였냐면 각각의 원자들이 자기 모멘트를 갖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그 자기 모멘트를 갖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 그런 거에다가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면 이렇게 정렬하는,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하는 그런 것들의 성질을 가진 것을 상자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종이, 알루미늄, 산소, 나트륨, 마그네슘, 텅스텐, 유라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액체 산소의 상자성, 우리 산소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고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기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182도에 가면 뭘가 되냐면 액체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82도에서는 이 액체 산소가 되는 것들이죠.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182도라고 하는 굉장히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인가. 우리 액체 질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낮은 온도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얼마까지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196도 C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어떤 산소에다가 액체 질소로 굉장히 낮은 온도로 만들게 되면 산소가 뭐가 돼요? 액체가 되죠. 그러니까 그 액체가 된 것을 우리는 액체 산소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액체 산소가 된 것을 이렇게 비커에다가 이제
비거에다 이렇게 담아보면 이와 같은, 우리는 산소라고 하는 거의 색깔을 모르고 이러는데 액체로 만들게 되면 이게 무슨 색이 되냐면 파란색이 이렇게 비슷하게 된 것들이죠. 근데 이 산소라고 하는 것이 뭐 반자성체, 상자성체, 강자성체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일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산소가 뭐예요? 지금 같은 경우 상자성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자성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강한 자석이 걸려 있는 곳에 이와 같이 만들어진 액체 산소를 갖다 놓으면 그 자석에 이렇게 묶여 있는, 끌려서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강자성체 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자성체는 강자성을 나타내는 물질로, 강자성이 무엇인지는 얘기를 했어요. 뭐 상자성하고 다른 점은 우리는 자기 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강한 자기성을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것을 보면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강하게 끌려온다. 자석을 제거한 후에도 자기화를 일부 유지하기 때문에 다른 자기화되지 않은 강자성체를 끌어당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석을 떼더라도 강자성체는 그 자석의 성질을, 자기화 성질을 일부 유지한다. 그의 예로는 철, 코발트, 니켈, 가돌리늄, 산화철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강자성체의 어떤 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예를 들었습니다. 강사성체의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와 제거한 후, 이 얘기는 강자성체를 갖다가 자석에 갖다가 대게 되면 우리 클립을 한번 생각해 보죠. 철로 만든 클립, 철로 만든 클립을 가지고 여기다 자석을 이렇게 갖다 대면 얘가 이제 자기화가 돼서 이 철이 자석을 떼더라도 어때요? 그 자석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 클립에 다른 클립을 갖다가 대면 얘가 이제 붙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석을 떼더라도 그 자석의 성질을 유지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번개 유도 잔류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라이트닝 인듀스드 랩넌트 마그네티즘 이러는데, 번개가 치면 매우 짧은 시간에 큰 전류가 지면을 따라 흘러서 이때 주변에 차철석을 두면 번개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에 의해 차철석이 자기화되어 자석이 되는 그러한 성질들을 우리는 번개 유도 잔류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퀴리 온도라고 들어봤죠? 이 퀴리 온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강자성체 온도가 임계 온도 이상이 되면 자기 구역을 이제 없애는, 그래서 교환 결합이 끊어져서 더 이상 자기 구역의 성질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상자성체하고 강자성체의 차이점이 자기 구역이 있는 것이 강자성체였죠. 이게 없어졌으니까 뭐가 됐겠어요? 상자성체의 성질을 갖게 된다. 그 임계 온도를 우리는 퀴리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칠 텐데, 우리는 오늘 이번 시간에 했던 것들은 뭐냐면 자성체의 종류하고 특성, 종류의 반자성체, 상자성체, 강자성체가 있었고, 그것들을 각각 이제 구별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성체 활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성체 활용에는 우리 하드디스크, 자기 테이프, 전자세계 철심, 고무자석, 액체자석, 캡슐형 내시경, 자동 판매기의 동전 감별기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자,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보를 저장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보를 저장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고 많이 쓰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하드디스크를 대략적으로 구조도를 그려보면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나머지 액추에이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전기적이고 그리고 기계적인 내용들이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자성체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정보를 기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보를 기록하는 부분이 하드디스크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에 여기 플래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돌아가는 부분에다 정보를 기록하는 헤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터가 무엇이고 헤드가 무엇이고,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성체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터라고 하는 것은, 플래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플래터는 정보를 기록하는 부분으로 여기다 기록해요. 알루미늄 합금이나 유리 위에
강자성체인 산화철막을 씌운다. 우리 강자성체인 산화철막을 씌우면 강자성체의 성질을 가지겠죠. 강자성체가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외부에서 자기장을 가하면 그 방향으로 자기장이 정렬을 해서 강한 자기장을 만들고 그걸 떼더라도 그 정보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대로 갖다가 활용하는 거죠. 플래터에다가 강자성체인 산화철을 하고 외부 장기장을 가해서 강자성체를 정렬시켜서 정보를 저장한 다음에 이제 제거되어도 정보가 지속적으로 저장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강자성체에다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는 뭐냐면 헤드라고 하는 거예요. 헤드에다가 보면 헤드를 보면 플래트의 정보를 기록할 때 쓰는 헤드는 작은 전자석으로 철심의 강자성체를 사용한다. 강자성체 중에서 외부 자기장에 의해 쉽게 자기화되는 이 부분이 플래터의 헤드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들은 위키피디아에서 따온 것들이고요. 오른 거에 보면 여기 레코딩 레이어라고 하는 게 이게 플래터에 해당돼 강자성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은 그 원리적으로는 똑같은 건데 어느 방향으로 자기력을 가느냐 하는 거가 다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플래터에 여기에 이제 강자성체로 되어 있는 거에 여기 헤드가 뭐로 되어 있다 그랬냐면 전자석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전자석을 갖다 놔요. 전자석을 갖다 놓고 이 전자석에다가 전류를 흘리기를 이쪽 방향과 저쪽 방향으로 바꿔가면서 흘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디지털 시스템은 정보를 1 아니면 제로로 이렇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자석을 이용해서 전류를 이쪽 방향 저쪽 방향으로 흘리는 걸 바꾸게 되면 이 강자성체에 자기장이 형성되기를 지금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가 왼쪽 방향으로 있는 것들도 있고 오른쪽 방향으로 있는 것들도 있는데 왼쪽 방향이나 오른쪽 방향으로 정리를 하면 1, 제로 상태들 여기다 정리를 해서 이 전자석을 떼더라도 여기에 이제 정보가 저장이 되는 것들이다 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같은 원리인데 요 자기장을 정렬시키기를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리코딩 에어리어 플래터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 전자석을 갖다 놓고 했는데 요 자기장이 이렇게 뚫고 오면서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화살표 방향을 위로 하느냐 밑으로 위로 이렇게 한다. 지금 위에 거는 좌우로 하는 거고 밑에 거는 이제 수직 방향으로 위로 하냐 밑으로 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다. 아무튼 하드 디스크의 원리는 플래터라고 하는 거에다가 뭘 씌웠어요? 강자성체를 씌우고 그 강자성체에다가 자기장을 가해야 되는데 그 자기장을 뭐를 이용해서 가했냐면 전자석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가하면 거기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테이프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는 것들이죠. 신용카드에 여기에 자기 테이프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강자성체 분말을 얇은 플라스틱 테이프에 씌운 것으로 강자성체 분말이 외부 자기장에 자기화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한다.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여기 강자성체 분말에다가 정보를 저장할 때는 어떻게 저장해요? 제일 처음에 이제 발행을 할 때 이걸 이제 저장을 강자성체에다 아까 우리 하드디스크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장을 가해서 여기다 정보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자기 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약간 도난 당하거나 그리고 정보를 이렇게 뺏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뭘 많이 사용하냐면 이와 같은 IC 칩을 많이 사용하죠. 아무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자성체에 의해서 어디에 활용하는 것인가, 자기 테이프에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자석의 철심. 여기서는 우리는 전자석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은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전자석이라고 하는 게 거기 이제 철심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솔레노이드에다가 전류를 가하면 이제 전기적인 자석을 만들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것은 이제 솔레노이드 내부에다가 강자성체의 철심을 넣으면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 전류 자체만에 의해서한 자기장보다 훨씬 센 자기장이 생기는 것이 이제 전자석인데 어떻게 동작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도 강자성체의 성질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자성체의 성질이 앞에서 다시 설명한 것처럼 어떤 그 자기장을 받으면 그 자기장에 의해서 더 센 자기장을 만들고 그 자기장을 떼더라도 그 자성체를 유지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솔레노이드를 이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선 위에 이렇게 만든 것을 우리는 솔레노이드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솔레노이드에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왔으니까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 돌면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서 아무튼 전류가 이렇게 흐를 텐데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감싸 주어 보면 자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이제 S극이 되는 거죠. 자기장의 그림이 조금 엉성하네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생긴 자기장을 걸게 되면 이 자기장이 생겼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다가 강자성체인 철심을 넣겠다. 강자성체의 철심을 넣는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생겨 있는 빨간 부분이 빨갛게 되어 있는 여기다 강자성체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강자성체가 전류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과 이렇게 이제 같은 방향으로 정렬을 해서 강한 자기장을 만들게 되겠다. 그러니까 솔레노이드에 전류를 흘려서 거기에 이제 가운데다 강자성체를 놓으면 강한 센 자기장이 형성되는 그 전자석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앞에서 생각했던 뭐예요? 카드 디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의 헤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원리가 되고 뭐 이거는 굉장히 여러 군데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고무자석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 고무자석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뭐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분말 형태의 강자성체를 고무와 혼합해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것들은 광고 전단지 같은 경우 이런 거를 거기다 냉장고에 붙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냉장고분 테두리에 둘러싸여서 냉장고분이 밀폐가 잘 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고무 자석을 가지고 한다. 그리고 이제 액체 자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액체 자석은 강자성체 분말을 액체에 넣어서 서로 엉키지 않도록 만든 것으로 고무자석은 고무하고 섞은 건데 얘는 뭐 액체하고 섞어놔서 상온에서는 액체로 되어 있는데 그런 액체 자석에다 전기장을 걸으면 막을 형태를 띄워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고급 기술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 디스크 방진, 반도체 진공실 밀봉용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다.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통에 이온화된 용액을 갖다 놓고 여기 이제 그 자석의 가루를 여기다 갖다 집어 넣으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투명한 통에다가 자석 가루가 이렇게 쌓여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네오디뮴 자석을 갖다 대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 자석 가루 분말이 여기에 가서 이렇게 정렬을 해서 마치 3차원으로 보면 고슴도치의 모양, 피부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강하게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 어떤 밀폐 같은 걸 잘 할 수가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드 디스크 방진, 반도체 진공실 밀봉용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천재학습백과에서 따온 겁니다.
다음은 캡슐형 내시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경이 뭔지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요. 장기 내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캡슐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얘가 이제 이 내부에서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 영상을 찍으려고 한다면 얘를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의 원하는 위치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자, 그리고 방향하고를 조절하기를 여기 캡슐형 내시경에다가 강자성체를 넣고 나면 외부에서 얘를 조종할 수 있을 거잖아요. 강자성체에다가 이렇게 외부에서 조절을 하면 위치하고 방향을 조정해서 만드는 그런 것들에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자동 판매기에서 어떻게 동전을 감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을 감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자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자기력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감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이 그림이요. 왼쪽 위에 있는 그림에 보면 여기 동전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양쪽에 붙어 있죠. 그 양쪽에 붙어 있는 것들이 네오디뮴 자석이에요. 그 네오디뮴 자석에다가 동전 투입구에다 동전을 집어넣으면 밑에 있는 그림 여기 있죠. 여기 동전을 이제 집어넣어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근데 이 동전들이 이제 내려갈 때 각각의 동전들의 성분들이 다예요. 오른쪽 위에 한번 보죠. 500원짜리가 있고 50원짜리가 있고 10원짜리가 있는데 100원짜리와 500원짜리의 구성 성분은 구리 75%, 니켈 25%, 그리고 50원의 구성 성분은 구리 70%, 아연 18%, 니켈 12%, 그래서 구리, 아연, 니켈로 되어 있고 10원의 구성 성분은 구리 65%, 아연 35%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동전들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성분들이 다르다. 구성 성분들이 다르면 여기 왼편 이제 그림에 다시 와보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네오디뮴 자석이 요 구성 성분이 다른 그런 원자들에다가 자기력을 가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강자성체에서 다른 성질들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강한 자석을 느끼면 얘가 동전이 천천히 내려갈 거고 조금 약하면 빨리 내려갈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10원이 더 빨리 내려가고 500원짜리가 더 천천히 내려가는 그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생긴 거를 동전 감별기의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구조를 여기다 갖다 올려놨어요. 여기 바퀴 보이죠? 여기다 갖다 올려놓고 동전 투입구에 동전을 던지면 이 동전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나오는데 어때요? 구성 성분에 따라서 자기력이 잡아주는 거 있기 때문에 속도가 달라진다. 속도가 빠르면 떨어질 때 중력으로 의해서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속도가 느리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느리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위치를 보게 되면 속도가 조금 빠른 것들은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 뚜루루루 이렇게 굴러가서 여기에 동전이 되고 조금 늦게 떨어진 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지금 같은 경우 10원짜리가 제일 속도가 빠르다고 한다면 조금 멀리 떨어져서 여기에 이제 10원짜리가 모이는 그런 성질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 기계는 여기 펜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달러를 구별하는 거를 이제 갖다가 딴 그림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본 것에 의하면 우리 자성체, 특히 강자성체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를 얘기를 했었죠? 하드 디스크,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테이프, 그리고 캡슐형 내시경, 그리고 이제 액체 자석, 그리고 고무 자석,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자동 판매기에서 동전을 어떻게 감별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석을 이용해서 자기력을 이용해서 실생활에 활용하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리학 1의 물질의 자성이라는 단원을 자기 쌍극자, 자기 모멘트, 자성체의 종류와 특성, 자성체의 활용 이렇게 나눠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통합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내용도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